네, 오늘 2장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우게 될 이제 릴레이셔널 모델과 관련한 뭐 연산이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태로 생긴 테이블의 형태의 데이터를 릴레이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이 예제를 통해서 오늘 계속 진행할 건데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의 테이블이면 아이디 네임, 디파트먼트 네임, 셀러리, 자, 이러한 정보들이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용어를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속성인 거죠. 그래서 속성이 우리가 아이디나 네임 이런 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약간 이러한 이 세로의 이런 관점이 컬럼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은 가로, 이 로우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는 튜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현재 상황 그 형태를 튜플이라고 한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릴레이셔널 스키마랑 인스턴스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 하나하나 새로 있는 컬럼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의 어트리뷰트고, 그럼 얘네들의 묶음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은 우리가 아래 있는 것처럼 R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건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해서 이 릴레이션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컬럼들을 넣어주는 형태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약속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인스트럭터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내가 이렇게 뭐 네임, 디파트먼트 네임, 셀러리, 자,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릴레이션 스키마는 어떤 구조를 짠 거잖아요. 그럼 이 구조에 맞는 특정 어떤 릴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있는 스몰 r이라고 하는 이 형태로 표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스몰 아래에 있는 각각의 하나하나 이 요소들 튜플이 로우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튜플이라고 한다라고 용어들 위주로 좀 이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지난 학기에도 배웠으니까 이제 복습하는 형태로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은 하나의 세로에 있는 하나씩을 의미를 하는데, 그럼 얘네가 어떤 것을 가져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어트리뷰트가 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라고 하거나 뭐 학번이라고 한거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도메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도메인은 어떤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뭐 학번 같은 경우는 뭐 2022, 뭐 2021, 뭐로 시작하거나 등등 그런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밸류,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값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학점이면 0부터 몇 이하라든가,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attribute는 atomic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까지 쪼갠 다음에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소다 그러면은 뭐 시, 구, 뭐 시도 있고 구도 있고 등등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쪼갤 수 없는 형태까지 넣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값은 가장 최종적인 형태의 값이 들어 있는 거다라고 가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널은 말 그대로 그냥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널은 값이 없거나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unknown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널 밸류 같은 경우는 보통 연산할 때 조금 뭐 특정 뭐좀 복잡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보통 이것도 뭐 허용할지 말지 등등에 따라서 세팅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각각 이 세로에 해당하는 컬럼들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얘네가 오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정렬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위에 있는 게 중요하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한 형태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게 먼저 온 데이터는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주시는 편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룰 때 훨씬 더 편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또 여기도 계속 용어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배웠던 용어인데, 그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항상 스키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구조, 어떤 이런 스키마 등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스키마는 이런 컬럼이나 이런 구조를 의미를 한 거냐면은, 자, 그러면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인스턴스는 뭐냐면은 이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교원이라면은 뭐 퇴직할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 데이터들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의 묶음을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튜플에 조금 더 튜플이 조금 더 좀 많아지고, 자, 그런 어떤 구조의 형태가 인스턴스고, 그 다음에 컬럼 어트리뷰트가 있는 형태가 스키마라고 약간 대응되는 형태의 집합의 어떤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마라고 하면은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있는 해당하는 여러 가지 컬럼들이 스키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인스턴스는 이것들의 모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용어들을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스키마 용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또 얘기를 하는 게 키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는 뭐냐면은 우리가 릴레이션 R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트리뷰트들의 어떤 모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각각 개별 데이터, 개별 튜플들을 좀 분간해내기 위해서 보는 부분이 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키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했을 때 학번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뭐 데이터가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분간하거나 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때는 키는 학번을 써서 뭐 이 학생 저 학생 이렇게 구분하겠죠. 물론 이름으로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학번으로 하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구분해내는 고유한 번호, 고유한 어떤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키는 기본적으로 이 속성들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릴레이션의 전체 릴레이션 스키마의 부분 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집합인 거죠. 결국에는 원소 하나가 아니라 집합의 형태로 뭐 두 개를 엮어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를 한번 영어 부분을 읽어보면은, K에서 super key of R if the values are sufficient to identify a unique tuple of the each possible relation 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아까 학번처럼 이거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유니크한 튜플들을 서로 분간할 수 있는, 서로 탐지할 수 있는 거라면은 걔네가 어떤 키라고, 슈퍼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슈퍼키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의 학생들에 대한 것들을 나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디, 학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형태의 어떤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학번이면 여러분들이 다 같은 학번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학번이랑 이름이랑 같이 보는 이 부분 집합의 형태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당연히 모두를 분간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거를 다 합쳐도 되죠. 아니면 학번의 이메일의 뭐뭐뭐 등등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그 모든 집합들을 우리는 슈퍼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한국말로는 뭐 유일성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슈퍼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디, 아이디, 네임 등등 다양하게 그런 집합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그럼 슈퍼키는 너무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간하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이 미니멀한 조건을 갖추면은 이거는 캔디데이트 키가 됩니다. 자, 캔디데이트 키는 후보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후보 키는 뭐냐면은 미니멀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학생들 정보 볼 때 아이디만 있어도 분간할 수 있고, 아이디 네임만 있어도 된다면 사실은 아이디만 있어도 모든 거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미니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한 형태가 우리가 캔디데이트 키, 후보 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슈퍼키는 유일성만 갖추고 후보 키는 유일성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니멀, 최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성도 갖춘다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터는 뭐 아이디, 당연히 보통 뭐 회사나 이런 건 다 교원 규칙 번호 이런 걸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rimary key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primary key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 사실은 candidate key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것을 primary key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기본 키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학번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메일 주소로도 당연히 유일성도 있고 최소성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같은 이메일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좀 뭐 변경이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뀌지 않고 그냥 고유하게 좀 부여한 그런 것들을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치 1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변경이 좀 잘 안 되는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키로 쓰라고 만든 뭐 고유한 뭐 속성을 따로 부여를 했다거나 뭐 등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를 뽑아가지고 메인으로 쓰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릴레이션당 하나씩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는 슈퍼키, 캔디데이트 키, 프라이머리 키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oreign key, 외래 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 외래 키는 앞서 말한 키들과 약간 달라요. 앞서 말한 키는 우리가 각각의 투플들을 남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은 이 foreign ke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참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조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지난 학기에 배웠지만 우리가 정규화 같은 것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과를 조사하고 싶다. 자, 이러면은 제 수업을 듣는 제가 강의하는 과목과 그 강의하는 강의의 학수번호를 듣는 학생들을 매칭시킨 다음에 등등등 해서 가져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서로 참조하고 조인으로 엮어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올 텐데, 자, 그럴 때 연결되는 부분이 이 foreign key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이 교원들에 대한 디파트먼트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거에 대한 것을 연결할 때는 이 디파트먼트 네임은 이 학과에 대한 정보죠. 학과 이름인데 학과 정보에 대한 다른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레퍼런스를 따로 따와가지고 만드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하는 것과 참조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주는 부분이 foreign key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뒤에 나중에 예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학교, 대학교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있을 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네모 하나하나들은 이 하나하나가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표기했잖아요. 얘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가 밑줄을 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보는 게 이렇게 이 화살표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스튜던트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그다음에 교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얘네들은 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형태로 인해서 이 둘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스튜던트는 이 아이디가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어졌고 그다음에 인스트럭터 아이디 교수 아이디가 이렇게 둘이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어드바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이 학생의 지도 교수가 누구다. 이 지도 교수의 지도 학생이 누구다라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연결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이 아이디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네, 스튜던트 아이디가 SID 이 부분이 서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인스트럭터 아이디랑 이 아이디 둘이 연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한다고 했을 때 가지는 게 외래키, 다른 것과 이거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트럭터 뭐 교수가 뭐 교수에 대한 그러면은 교수는 또 학과가 있으니까 그럼 학과에 대한 정보도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부분에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뭐 강의가 있으면은 이 강의에 대한 학과 정보는 또 여기 학과 정보들 이 정보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또 연결이 되고 콜스 아이디는 어디에 연결되고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가 foreign key다. 그리고 이 디파트먼트 네임에서 각각의 투플들을 구분하는 것은 이렇게 밑줄로 되어 있고 이거는 주요 키, primary ke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rimary key 꼭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되고 그거는 슈퍼키에서 캔디데이트 키 중에서 하나를 좀 고른 게 primary key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키에 대한 정보 뭐 지난 학기에도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왼쪽처럼 생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추출 뭐 쿼리문을 날려가지고 추출해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쓰던가 뭐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던가 등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는 학생들의 뭐 제가 강의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과를 알려달라. 그러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스트럭터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사람이 뭐를 강의하는지를 가져오고 이 사람이 뭘 강의하는지를 예, 뭘 강의하는지를 갖고 온 다음에 이거를 누가 수강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 학생들을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엮어가지고 내가 강의하는 수업의 학생들 목록을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가 특별하게 연산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들을 합치거나 뭐 교집합을 빼거나 등등 다양한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공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제가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우리가 릴레이셔널 쿼리 랭귀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쿼리는 지리를 날려가지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procedure 우리가 절차적인 언어랑 비절차적 언어가 있는데 오늘은 절차적 언어 중에 하나인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끼리 연산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그냥 숫자라면은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워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셔널 쿼리 랭귀지 중에서 우리는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릴레이셔널 알제브라 관계대수라고 하죠. 관계대수. 네, 그래서 보면은 알제브라가 대수학이죠. 알제브라 그냥 말 그대로 덧셈 뺄셈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대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셔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이 릴레이션들끼리의 어떤 사측 연산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사측 연산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사측 연산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숫자에 대해서 뭐 5 더하기 3에 대해서 한다면은 이 관계대수는 기본적으로 릴레이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연산이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라고 관계대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인풋도 어떤 테이블의 형태가 들어가고 아웃풋도 이렇게 테이블의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6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연산을 배운다고 볼 수 있고 그냥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one or two 릴레이션을 가지고 한다 볼 수 있는데 자, 한번 또 뒤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요. 오늘은 자, 첫 번째로 볼 게 select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입니다.
select 가장 이제 쉬운데 말 그대로 그냥 원하는 튜플들을 고르는 작업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select operation selects tuples that satisfy a given predicat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 뭐 3학년 학생 목록만 가져와라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맞는 어떤 튜플들을 빼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은 우리가 얘를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시그마라고 하면은 얘가 셀렉트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하기 뺄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면 더하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를 쓰면은 얘는 원하는 투플을 빼는 셀렉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오른쪽 아래에 P에다가 원하는 조건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적용할 릴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는 뭐 selection predicate 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조건에 맞는 것만 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자,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저는 여기 인스트럭터에서 모든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학과 이름이 피직스인 데이터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아래처럼 적는 거죠. 자, 우리가 아래 있는 거를 보면은 너무 쉬운데, 자, 시그마가 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그냥 얘는 그냥 셀렉트를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투플들을 빼내는 지금 명령어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봤을 때 그럼 여기 오른쪽을 보면서 인스트럭터 이 테이블에 대해서 이 릴레이션에 대해서 뭔가를 한다. 그걸 수 있고, 그럼 원하는 조건 같은 경우는 아래에 디파트먼트 네임은 피직스라고 하면은 이 조건에 맞는 것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결론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원들 정보 중에서 피직스 디파트먼트인 사람들만 따로 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 여러분들 뭐 C나 파이썬의 조건문 쓰잖아요.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그 조건문들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적어주면은 그 조건에 맞는 어떤 투플들만 출력하는 형태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컴패리션 같은 경우는 조건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조건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같거나 다르거나 뭐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조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and or not 다 가능합니다. and or not 다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피직스 학에 있으면서 연봉이 뭐 $90,000 이상인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해서 AND 조건으로 묶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건문에 해당하는 if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밌는 거는 어트리뷰트들끼리도 비교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피직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 넣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캐릭터의 형태로.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디파트먼트인데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속성이 같은 녀석들에 대해서만 빼낸다. 이런 것들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셀렉트를 쓸 수 있다. 변수들끼리도 속성들끼리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연산 중에 하나인 셀렉션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더 간단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연산이 있습니다. 자, 아까 셀렉트는 뭐였어요? 그냥 가로에 있는 원하는 샘플들만 추출하는 거였다면은 여기는 반대로 세로로 원하는 컬럼만 빼내는 것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퍼레이션인데 내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만 남기고 나머지를 빼내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한 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문자 파이라고 그리스 문자로 얘기하는데 파이를 적어준 다음에 아래다가 원하는 것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처럼 그냥 조건 같은 거 복잡하게 쓸 필요 없고 그냥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하나씩만 적어주면 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A1 예를 들어서 뭐 A1, A2가 뭐 ID, 뭐 name 원하는 속성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속성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분을 뺀다 뭐 쳤을 때 보통 duplicate중복된 로우가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데이터인데 제가 학번을 빼고 예를 들어서 학년만 남겼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뭐 1학년도 뭐 3학년들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중복된 거는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릴레이션, 이 테이블에 이것들은 다 집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컬럼들의 집합, 속성들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투플들의 집합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집합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집합은 중복된 거는 빼고 중복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셋이 집합인데 집합의 특성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사라진다라고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떤 이 연산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거에 뭐 딴 게 더 있었지만 저는 ID, name, salary 이 세 가지만 따로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예스처럼 우리가 프로젝트를 쓰고 인스트럭터에서 쓰는데 내가 원하는 건 ID, name, salary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아래에 있는 형태의 테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어떤 연산이라고 이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오퍼레이션에 대한 예시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뒷부분도 한번 보자면은 자, 이렇게 릴레이셔널 오퍼레이션 이 관계 대수들은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관계 대수의 인풋도 릴레이션이고 아웃풋도 릴레이션 다 테이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웃풋에 나온 거에다가 또 다시 관계 대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관계 대수들을 엮어가지고 몇 가지든지 할 수 있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덧셈 뺄셈 하듯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션이 인풋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에 또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것처럼 셀렉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프로젝트를 하고 셀렉트를 해도 되고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를 엮어가지고 복잡한 형태의 관계대수 수식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 아래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또 약간 익숙치 않은 형태의 연산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쉬웠죠. 그냥 프로젝트 그냥 원하는 컬럼 빼고 그다음에 셀렉트 원하는 조건에 맞는 것만 투플만 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세 번째로 컬티션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여기 곱하기로 나와 있는데 곱하기로 나온 얘는 뭐냐면은 allows us to combine information from any two relation x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있는 예제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것과 티처스를 서로 카르티션 프로덕트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본 컨셉은 각각의 모든 투플들을 서로 엮어가지고 굉장히 큰 투플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스트럭터라는 거에 우리가 id도 있고 그다음에 name도 있고 디파트먼트 네임도 있고 셀러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티치스라는 거에도 우리가 아이디도 있고 뭐 코스 아이디도 있고 대충 적을게요. 뭐 섹션 아이디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메스터도 있고
이어 뭐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투풀이 10개고 10개에 곱하기 4, 10 곱하기 4의 어떤 매트릭스 형태의 테이블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는 지금 5개니까 그래서 5 곱하기 5의 테이블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거 데이터 개수죠. 투풀 개수라는 게 낫겠네요. 투풀. 네, 투풀 개수가 아래 거는 6개고 위에 거는 10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우리가 10개랑 5개를 하나하나씩 서로 교차해 가면서 하나씩 교차해 가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차하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총 50개가 나오겠죠. 그럼 50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원하는 우리의 이런 컬럼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50 곱하기 9에 50 곱하기 9의 어떤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인스트럭터랑 티치스 이렇게 합치면은 50 곱하기 9의 어떤 큰 형태의 매트릭스가 오른쪽처럼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그냥 하나하나 다 엮어가지고 굉장히 큰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나중에 어떤 정보를 뭐 빼내거나 등등 하기 위해서 두 테이블을 합쳐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알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조인 같은 거를 나중에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가 Cartesian Produc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Combine information from any two relation 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페어의 투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엮어서 만든다고 볼 수 있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럼 각자 서로 다른 어떤 투플 서로 다른 릴레이션에서 온 거기 때문에 속성 이름이 겹칠 수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아래 있는 것처럼 뭐 instructor.id, teachers.id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어디에서부터 온 속성인지를 또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Cartesian Product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서로 뭐든지 엮어가지고 굉장히 큰 형태의 테이블을 하나씩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4개가 아까 말한 인스트럭터에서 나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티처에서 나온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보통은 관련 있는 정보들을 엮어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겠죠. 자, 우리가 왜 인스트럭터랑 티치스를 합치겠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보통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1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가르쳤는지, 그래서 101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서로 겹쳐가지고 뭔가 이 101번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을 강의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적이겠죠. 그렇죠? 자, 왼쪽은 교수들에 대한 정보고, 오른쪽은 이 아이디가 뭐를 가르쳤는지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을 엮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뭘 가르쳤는지 이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통 아까 말했지만 포렌 키, 외래 키를 통해서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중에 관심 있는 거는 사실상 이 두 가지, 인스트럭터 아이디 이 부분이 겹치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 겹치는 뭐 이거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겹치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빼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Cartesian Product를 다음에 보통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를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보면 Cartesian Product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는 모든 인스트럭터 투플들 하나씩이랑 모든 티치스 하나씩을 다 지금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resulting row가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것만 가져온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오려면은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셀렉션을 통해서 겹치는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어야지만 유의미한 어떤 연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인이라고 하는 다른 연산으로 표현을 하면 또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니면은 이렇게 원하는 것들만 연결해서 아래에 있는 형태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트럭터 아이디랑 티처스 아이디가 같게 해가지고 이 예를 들어 뭐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뭐를 가르쳤는가, 자, 이러한 것들을 따로 빼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할 때 얘를 이렇게 적어도 좋지만 그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조인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인은 뭐냐면은 join operation allows to combine select operation between Cartesian product랑 에 대해서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릴레이션이 있을 때 얘네들을 합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나비 넥타이와 같은 이런 모양을 써가지고 실제로도 뭐 레이텍스 치면 보우타이로 치면 이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세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R이랑 S는 우리가 네, 조인할 네, 릴레이션들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비 넥타이가 있으면은 얘는 조인을 하는구나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인에 대한 조건을 적어주면은 어떠한 조건으로 R과 S를 조인해라 라고 하는 명령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조인 조건은 보통은 네, 외래키로 서로 연결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와 같이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하고 빼도 되지만 그것을 한 번에 표현하려면 이것을 조인이라고 하는 이 연산으로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인스트럭터 아이디는 티치스 아이디, 보통 메레키로 연결된 두 개 같은 것들을 엮어가지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인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쿼리를 날린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그림에서 뭐 인스트럭터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뭐 정보를 얻어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막 조인 한 다음에 큰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뭐 수업을 학생들을 쫙 가져온다거나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꼭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인에 대한 오퍼레이션 나비 넥타이 오른쪽 아래에 조건을 적는다고 볼 수 있고 뭐 다른 조건도 쓸 수 있죠. 보통은 다 그냥 메레키끼리 연결해 주는 형태로의 조건을 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유니언 오퍼레이션과 뭐 다양한 집합과 관련된 연산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보고 있는 이런 릴레이션들은 우리가 집합으로 볼 수 있다 했죠. 속성도 집합이고 튜플의 형태도 집합인 거죠. 자, 그러면 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집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등등 다 집합과 관련된 것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집합을 쓰려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셋으로 집합으로 보는 건데 이런 형태의 연산은 우리가 투플들의 어떤 셋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합치거나 말거나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나머지 이 속성들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같아야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정보 뭐 A 뭐 학생들에 대한 정보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디는 이렇게 학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 뭐 A가 있고요. A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고 B라고 한 테이블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뭐 이름이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테이블을 뭐 서로 합집합이나 교집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 이름과 학번을 그럼 서로 합치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뭔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야 되는 것은 same arity라고 해가지고 어트리뷰트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그거에 더 나아가서 개수뿐만이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도메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름은 조금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는 뭐 직원 이름이라고 하고 어디는 학생 이름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그 도메인 자체는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끼리 서로 연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쉽게 생각해서 이 어트리뷰트들끼리 서로 거의 같아야 된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집합들을 튜플들의 어떤 스로 보고 그것을 활용한 다양한 연산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래처럼 한번 보자면은 뭐 2017년에 했던 강의와 2018년에 했던 강의를 서로 뭐 겹치는 부분들 다 해서 뭐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라. 그러면은 이것들을 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집합을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같지만 이 형태로 얘네끼리 서로 컬럼이 같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합집합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합집합의 결과는 뭐 뒤에 간단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합집합이면 집합이니까 당연히 중복된 거는 하나만 카운트되죠. 당연히 그것도 상식적인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집합 뭐 이렇게 있고요. 그 합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교집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또 똑같은 조건은 똑같은데 서로 겹치는 부분만 빼가는 게 교집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스 인풋 겹치는 부분을 교집합으로 보고 이것도 해서 하나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집합, 뭐 합집합,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건 차집합도 가능하죠. 차집합도 빼는 건데 그래서 R 빼기 S고 이것도 동일하게 집합의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아무튼 이런 형태로 항상 모든 집합 연산들 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도 뭐 차집합이나 이런 거 쓰면 굉장히 쉽게 풀릴 때도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관계대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집합과 관련된 것들도 다 생각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런 연산자들을 배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어사이먼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막 코딩해서 막 엄청나게 큰 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를 따로 그냥 할당해서 변수로 만든 다음에 뭔가를 또 해도 되잖아요. 자,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어사인 어떤 파트들을 어떤 템포러리 일반적인 임시 어떤 릴레이셔널 베리어블 변수처럼 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딩할 때처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인스트럭터 중에서 피직스 물리학과 교수진들을 뽑은 것을 하나 뺀 다음에 그 변수를 뭐 피직스라고 이렇게 따로 저장을 하거나 뮤직은 뮤직이라고 하거나 뭐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쓰는 관계대수가 길어지면은 이러한 형태로 따로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코딩 생각해 주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사이먼트와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씩 보는 게 리네임. 여기 더 쉬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 뭐 결과물이 나왔다면은 그 결과물에 대한 이름을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그리스 문자 로라고 하는데 이 로라고 해서 우리가 적어주면은
로에다가 어떤 익스프레션을 적어주면은 이름을 새롭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 이름도 지을 수 있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새롭게 정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또 오퍼레이션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계대수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시그마라든가 뭐 파이라든가 이런 용어들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칼티션 프로덕트, 그 다음에 조인,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 사집합 뭐 이런 것들 쭉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라고 해서 이름 바꾸는 것까지 각각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연산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따로따로 이제 빼서 실제 뭐 코딩이라던가 뭔가에 쓸 수 있게 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관계대수에서 봐야 되는 게 equivalent 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학도 정답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연산이더라도. 자, 그것처럼 이 관계대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가지기 위한 결과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제브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쿼리문에서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하는 관계대수를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직스 디파트먼트에 대해서 샐러리가 이만큼 이상인 사람을 빼낸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엔드 조건을 통해서 쿼리 이 관계대수를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고 해가지고 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이 아이덴티컬이 뭐냐면 이 계산 과정들은 뭘 먼저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결과물들이 같은 이퀴벌런트한 결과물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쿼리문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막 시험 보면은 굉장히 답변들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쓸 때 이거를 꼭 쓰시오 이런 형태로 조건을 줘서 답을 조금 줄이는 편인데, 이런 형태로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정답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쿼리문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봤고, 마지막 것도 비슷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한번 보자면은 다양한 형태의 릴레이셔널 알제브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직스 디파트먼트에 있는 인스트럭터들이 하는 강의를 한번 따로 빼내라.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인스트럭터와 뭔가 이 조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코스 정보만 따로 빼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결과물들은 이렇게 조인을 한 다음에 원하는 조건을 걸어서 셀렉트문을 따로 뺀 거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셀렉트문을 한 다음에 우리가 조인을 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정답이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처럼 이 결과물에 대해서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것처럼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런 형태를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한 4장, 5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 3, 4장까지는 배운 거에 좀 복습 같은 개념이라서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계속 관계대수는 나오니까 이 6가지 정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6가지 목적들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앞에서 봤던 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이 키가 프라이머리 키에서 뭘 했더니 정기화가 되고 등등 나오니까 꼭 슈퍼키, 캔디데이트 키, 프라이머리 키 이런 용어들 좀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끝날 것 같고요. 아마 내일 모레 이어서 3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업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